안녕하세요. 아이의 세상에 현명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저는 매주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지도해오면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향을 유튜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슨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든지 아이 숙제를 도와주실 때 아이가 어떤 지점을 어려워할 때 있잖아요. 아이가 배워두면 아이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습관들, 지금 안 익혀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공부들을 두고 그럴 때 아이와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시면 아이를 주눅들게 하지도 않고 아이한테 어렵고 잘 안 되고 하기 싫었던 부분들이 해볼 만한 것으로 느껴지면서 아이가 생각보다 힘을 내고 잘 따라와주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집에서 직접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어머님이나 바이엘 3권에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레슨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아이와의 소통에 적절히 사용해보세요. 이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피아노 레슨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저랑 같이 볼 영상은 체른이 넘어가기 전에 바이엘 3권, 4권에서 반드시 익히고 가야 하는 왼손 주요 3화음의 움직임을 제가 아이에게 익혀주는 모습인데요. 이 왼손 주요 3화음이라는 건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반주 패턴입니다. 근데 왼손 반주를 솔이나 도만 눌렀던 단계에서 점점 왼손의 움직임이 더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바로 안 되고 악보를 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본이 되는 반주 패턴이니까 빨리 익힐수록 아이에게 좋겠죠? 꼭 익혀야 하는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미션 게임처럼 둔갑을 시켜서 아이에게 테크닉을 훈련시켜줍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틀려도 괜찮다. 알았지? 자, 음악 시작! 여기까지 마음 도 자, 다시 마음 자, 빨리 마음 잘했어. 좀 어렵게 갈게. 보통 바이엘이라는 피아노의 기초 단계 교재에서 3권이 마애곡이다, 3권에서 애들이 다 어려워한다, 3권 되면 그만둔다, 이런 잘못된 통념이 생기면서 바이엘 교재들이 계속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을 추려내고 점점 더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거든요. 실력이 오르려면 언덕을 넘어야 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 언덕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꼭 넘어가긴 해야 돼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기를 완만하게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인도해주거나 가파른 언덕을 넘을 수 있는 근력을 길러줘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넘기기만 한다고 이유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워야 될 건 배우고 가는 게 훨씬 편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꿀꺽? 그렇지, 꿀꺽. 그렇지, 꿀꺽. 어우, 잘했다. 꿀꺽, 어머나. 꿀꺽 소리가 나네. 꿀. 맞아. 그게 꿀꺽이야. 목에서 꿀꺽 하고 손이 났어, 안 났어? 맞아. 꿀꺽 해봤는데? 꾸역꾸역 입에 밥을 넣는다고 아이가 밥을 삼킬 수 있던가요? 조금씩 침부터 삼켜보고 물을 넘겨보고 요거트를 넘겨보고 호박죽을 삼켜보면서 그 방법이 터득이 되면 음식을 삼킬 수 있어지듯이 아이들이 더 수월하게 배워갈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3권이라는 진도에서 자주 그만두고 힘들어한다는 거는 실력이 찬찬하게 쌓이지 않고 어느 순간 단계가 갑자기 확 뛴 것처럼 아이들에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요거트 삼키기도 조금 겁이 나는데 고기를 삼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고 흥미가 떨어져서 그만두는 거예요. 다시 레슨으로 돌아와서 체르니를 넘어가기 전에 왼손 주요 3화음의 움직임이 편안한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만약 아직 간격 이동이 유연하지 못하고 시선이 자주 건반으로 떨어진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미션 게임으로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줘 보세요.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고 잘 못할 때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꾸역꾸역 하게 하거나 답답해하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재밌는 미션으로 둔갑을 시켜서 아이의 흥미를 돋궈주세요. 미솔짠 버금가령 도파라짠 스드망 도미솔짠 살망 시레솔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게임으로 바꿔서 미션처럼 시범을 보여주시면 아이들한테 어려웠던 것이 신기하게 해볼 만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꿀꺽 해봤는데? 그러고서는 아이가 느낀 그 해볼 만하다는 마음이 금방 휘발되지 않게 잔잔한 스킨십으로 한번 다져주시는 거예요. 영상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제가 시범을 피아노에 치지 않고 아이의 어깨에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잔잔한 스킨십이에요. 아이 표정을 보면 까르르 자지러지죠? 이전까지는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시무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아이 어깨에 스킨십을 하며 미션을 주듯 손을 내밀어 주니까 아이가 금방 해보려고 하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의 스킨십은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자신감을 얻는데 꽤 큰 도움을 줍니다. 이미 많은 연구로 밝혀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 이 잔잔한 스킨십으로 꽤 많은 깊은 신뢰를 형성해가는 편이에요. 자, 잔잔한 스킨십의 예를 들어보면요. 잔머리 귀 뒤로 정돈해주기, 두 손으로 볼 감싸주기, 눈 마주치고 따뜻한 눈빛 주기, 머리 쓰담쓰담 해주기, 등 토닥토닥 해주기, 어깨에 감싸 안아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느리지 않았죠? 학교 갈 때 일찍 한 번에 뜨면 어떡해요? 자, 해볼게. 어머님들, 아이 공부시킬 때, 습관 만들어주실 때 이런 스킨십들 자주 해주시나요? 자기 전에는 그래도 꽤 해주실 것 같은데 공부시켜주실 때, 그리고 아이가 뭔가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이 간단한 스킨십을 해줘보세요. 아이들이 정말로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오늘 가정에서 꼭,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꼭 바로 실천해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신뢰가 생기고 몽글해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런 긍정적이고 따뜻한 상호작용을 자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말 단단하게 내면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한 과잉 스킨십은 아이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엄마가 아니라면 아이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평소에 천천히 쌓아나가셔야 해요. 레슨 때 가장 좋은 건 귀 뒤로 머리 넘겨주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머리 쓰담쓰담 해주는 거. 우리도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이런 소소하고 잔잔한 스킨십 받을 때 너무 좋잖아요. 막 굳이 크게 좋았다고 표현하게 되지는 않지만 내심 마음은 되게 위안이 될 때 있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그런 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뭔가 어려워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거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늘 예측하기 어렵고 변수가 아주 많은 존재들이에요. 이 교육법에서는 이러라고 했는데 내 아이한테는 먹히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마다 승부욕이나 강박이 다르기 때문에 미션, 이런 게임 분위기가 주어지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 잘하고 싶은 마음, 틀리기 싫은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조금만 잘 안 돼도 급격히 의욕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잘 되게 해주려고 했다가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으로 틀려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영상 같이 봐볼게요. 예. 틀려도 괜찮다. 알았지? 자, 뜨마음 시작. 처음 해보는 거라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괜찮다는 말을 미리 해주면 아이의 마음이 생각보다 편안해져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즐겁게 어려운 과제를 익히게끔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이의 것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조금 더 어렵게 심화 미션을 내줘보세요. 빨리 나오는 바로 먹은 딸린 마음. 와우. 다시 바로 딸린 마음. 다시 그 마음은 다시 걸리지 않아요. 이해했어? 그렇지. 간단히 설명하면 도미솔이라는 기본 손모양에서 도파라로 바꾸는 거, 도미솔이라는 기본 손모양에서 시레솔로 바꾸는 건 기준이 되는 음정이 있는 채로 움직이는 거라 조금 수월하지만 시레솔에서 도파라로 바꾸는 건 간격을 완전히 이해해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심화된 미션을 내줘본 거죠. 그리고 심화 게임을 내기 전에도 반드시 조금 더 한번 어렵게 가보자 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씩 필요한 부분을 꾸역꾸역 어렵게 익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경험에 기반해서 자신의 것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익히기 싫은 공부나 습관도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서 익힌 것들은 오래오래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경험으로 남고 그걸 익힘으로써 내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깨닫게 될 때는 더 부모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르니를 넘어가기 전 바이엘 후반 진도에서 왼손 사마음 훈련을 시켜주면 훨씬 좋고 왜 꼭 필요한지 그 지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병규 선생님의 문해력 수업 책 내용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만약 글을 읽기 위해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나를 소리로 바꾸어야 한다면 읽기는 밥을 짓기 위해 쌀을 한 톨 한 톨 씻는 것처럼 비효율적이며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 과정에 자동화를 이루지 못하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단어를 자동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음과 모음에 개별적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아노를 칠 때 왼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연주해야 하는 것, 글을 읽기 위해
우리의 자음 모음을 하나하나 소리로 바꾸며 읽어야 하는 것, 밥을 삼킬 때 삼킨다는 걸 의식하면서 삼켜야 하는 것, 아이들에게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고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게 학습이건 생활 습관이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자동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션으로 둔갑시켜서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실제로 피아노 학원이나 아동치료센터 교육 현장에 계시는 저희 우쌤들 선생님들과 아이들 교육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많구나, 아이들을 위해 나의 지도력을 더 키워야겠구나, 아이들과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구나 하고 선생님들이 새삼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순간을 나눌 때가 참 값지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어른들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또 저희 채널에서 어머님들이랑 맘토링 챌린지를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김종원 작가님께서 직접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참여하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이런 다짐을 보여주셨는데요. 한 달 후에 어떤 소소한 일상 속 행복이 가득해질지 우맘달에서 그 소식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이제야 보게 되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맘토링 챌린지 또 모집할 때 꼭 신청하셔서 함께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구독자분들에게 유익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